네, 8월 10일 공지 앞에서 문자 좀 쓰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소재예요. 잼버리. 네,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잼버리 관련해서 이제 비판 칼럼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 거 중앙일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거 이제 한겨레 걸 볼 건데요. 조금 이제 다르죠. 뭐냐면 진중권 칼럼 같은 경우는요. 자, 이게 지금 정부의 영역이 있고 민간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정부가 지금 싼 뭔가를 지금 민간에서 치우고 있어요, 열심히. 자, 진중권 칼럼 이제 정부 지금 특히 지금 현재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까지 같이 그쪽을 비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글이고요. 지금 진중권 칼럼을 항상 읽을 때마다 이제 감탄을 해요. 뭐 이 사람 뭐 욕도 많이 먹기도 하고 싫어하는 분도 많은데 호불호가 갈리는 분인데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 게 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글 잘 쓴 사람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글은 뭐냐? 이게 지금 정부의 책임 문제를 진중권 칼럼에서 주로 짚었다면요. 이건 이제 정부의 책임이라는 면보다는 자 이제 정부가 민간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 제목이 그렇죠. K 저력의 국어라는 민폐 정치.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해가지고 그 쌈똥을 갖다가 지금 전부 민간에서 치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짚은 글입니다. 둘 다 상당히 잘 쓴 글이라서 꼽았고요. 항상 이제 제가 매일 선정을 할 때는 좀 비슷한 주제를 좀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제가 선정을 하고 있어요. 먼저 진중권 칼럼부터 볼게요. 상당히 잘 쓴 글입니다.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만한 구절들이 많아요. 역시 지금 읽으면서 많이 감탄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을 빼고 두 번째 단락부터 시작을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쵸?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첫 번째 단락 빼도 문제 어쩌다가부터 시작을 해도 상관없어요. 첫 단락에 이걸 배치한 게 뭐냐면요. 자, 이 첫 단락에 또 제목이 나오죠. 보통 우리가 제목이 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걸 우리가 여러 번 봤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또 다른 경우죠. 제목이 글의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자, The buck stops here.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 트루먼, 우리가 아는 그 트루먼이에요. 그 유명한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전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인데 이게 이제 영어식 표현이에요. 이 The buck stops here를 갖다가 매끄럽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내가 다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요. 정확한 그러니까 의역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하면은 우리말에 맞게 우리말 스타일로 번역을 한다면은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진다. 대통령이라는 게 그런 자리잖아요. 한 나라에서 모든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책임지다 그 뜻인데 일부러 그랬을 거예요. 진중권 씨는 글을 쓸 때 이걸 갖다가 약간 어색한 직역을 썼어요. 그대로. The buck이라는 말 자체가 책임이란 말이에요. The buck 책임은 stops here 여기서 멈춘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걸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내가 다 책임진다보다요. 내가 다 책임진다보다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 이게 더 강렬한 표현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책임이라는 건요. 어떤 조직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서 기한도 그렇잖아요. 뭐 실무자가 기한을 하고 뭐 팀장이 검토하고 과장이 뭐 검토하고 또뭐 국장이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기관장이 결재를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책임이라는 건 어떤 계층 구조를 갖다가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책임은. 자, 예를 들면 어디 뭐 부대에서 총기 난사 사고, 대형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막 중대장부터 해가지고 다 날아갑니다. 사단장, 군단장까지 다 날아가요. 흐름의 흐름, 하나의 계층 내에서의 어떤 흐름, 그 흐름을 봤을 때 책임이라는 게 말단 직원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건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자, 말단 직원의 사고를 치면 그 위가 책임지겠죠. 팀장이 잘못하면 또 과장도 책임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딱 멈춰버려요. 그 흐름이 책임의 흐름이 딱 멈추는 지점 어딜까요? 대통령이죠. 그렇죠?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까지 모든 책임은 다 대통령에서 멈춘 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 더 갈 데가 없다는 게 뭘까요? 더 넘길 데가 없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죠. 전 정권 탓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뽑은 겁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멈춘다. 멈춘다는 얘기는 더 갈 데 없다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야지. 당신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책임져야 될 거야. 이걸 왜 자꾸 전 정권으로 갖다 거슬러 가는 거냐. 더 이상 흘러갈 데가 없어요. 책임이 더 이상 움직일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 그 얘기 나오죠. 떠넘기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의역이 아닌 직역을 쓴 겁니다. 내가 다 책임을 진다가 아니라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 더 강렬한 표현인 거죠. 두 번째 단락. 자, 그 전에 이거 먼저 볼게요. 이 진중권 칼럼은 크게 봐서 이제 세 가지 테마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테마가 뭐냐면 바로 그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겠죠, 비판이겠죠. 그게 바로 하나, 둘, 세 번째 단락까지가 대통령의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친 이준석계부터 하나, 둘, 셋, 네 단락에서는요 여가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가부 이것도 이제 책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결이 다른 게 세 가지가 엮여 있는데 세 가지를 지금 짚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파행의 원인이라면부터 하나, 둘, 셋,
4달러까지 5달러까지가 뭐냐면은 이제 이 후견주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대통령 책임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달라 어쩌다가 참 이런 나라가 됐을까 개탄스럽죠. 한류로 쌓아 올린 국가 이미지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엑스포 부산 엑스포 물 갔다고 봐야 되니 잼버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부산 엑스포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드컵이나 올림픽 유치하는 급입니다. 거의 경제 효과가 우리나라를 알리고 그 경제 효과로 봤을 때 엑스포는 이건 이 잼버리하고는 잽이 안 돼요. 이거는 올림픽 한 번 유치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엑스포 지금 물 건너 갔다고 봅니다. 저는. 자, 아니나 다를까 세 글자로 역시나죠. 역시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렇구나. 역시나요. 이번에도 전전꽃탈 수해도 전전꽃탈, 아파트 부실공사도, 초등교사 죽음도, 대만발 괴소포까지 전전, 모든 게 전전꽃 탓이다. 자, 이거 보수 언론에서도 이거 뭐 중앙일보도 보수 언론이에요. 보수 언론에서도 비판하고 있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선중앙동아 다 나서서 이거 지금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3개월도 아니고 1년 3개월이 지나갔죠. 이쯤 되면 전 정권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정권이 잘못한 걸 갖다가 충분히 교정을 하고 개선을 할 시간이 되고도 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반어적인 표현으로 비꼬고 있죠. 참, 정권 출범한 지 정권 바뀐 지가 언젠데 이 책임은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실제 진단 뜻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변명에 따르자면 니네 말대로 지면 아직도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지고 있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요. 책임은 전제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뭔가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권한입니다. 권한이 있을 때 어떤 권리하고는 좀 달라요. 권한. 내가 뭔가를 처리할 권한이 있을 때 책임이 같이 오는 거예요. 책임 없는 권한은 없고 권한 없는 책임은 없어요. 그렇죠? 아무 힘도 그래서 뒤에 여가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가부는요. 지금 여가부 이상이 땅에 추락을 하고 있어요. 곧 없어질 부서예요. 얘네가 힘이 어디 있어요? 힘이 없는데 뭐 얘네한테 무슨 책임을 묻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으니까 책임도 없고 책임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지경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책임은 항상 권한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 없습니다. 지금 저기 양산에 책방 운영하고 계세요. 막걸리 파티하고. 근데 그 양반이 무슨 힘이 있어? 근데 책임을 거기로 넘긴다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진중권 얘기고 보수 언론의 얘기입니다. 어제 그제 본 글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 안에 4줄 참 요약 잘했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걸 4줄 이건 진중권이 요약한 거 아닙니다. 거기 직원이 요약을 했겠지. 딱 이 긴 글을 갖다가 4글로 바쁜 사람들은요 이거 지면으로 봤을 때 아니면 인터넷으로 봐도 딱 이거 4개만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누군가를 갖다가 비판을 할 때 그 사람이 한 말 가지고 오면 됩니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무한 책임의 주체가 전직으로 이해하는 모양이다. 비꼬는 거에 계속 이 진중권 씨가 독설이 굉장히 강한 독설의 1인자입니다. 듣다 보면 진짜 뚜껑 열리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럴 바에는 그 앞에 나온 팻말 더 벅스탑스 히어를 갖다 대여로 바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집니다.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매뉴얼은 뭐죠? 자, 이 글은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글이 참 훌륭한 게 뭐냐면은 이 글을 관통하는 건 뭐냐면 흐름이에요. 흐름이라는 소재를 계속 갖고 앞에 제가 책임이 여기서 멈춘다 얘기했죠. 책임이 흐름이 딱 멈춘다. 더 갈 데가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매뉴얼이라는 것도 뭐라면 우리가 업무 매뉴얼도 그렇잖아요. 업무 매뉴얼이 뭘 써놓은 거죠? 일의 순서를 적어놓은 거예요. 일의 흐름도 우리가 어떤 업무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 뭐부터 시작해서 따다다닥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 순서를 갖다 자 수순 정해져 있죠. 보면 이제 카르텔 색출입니다. 그렇죠? 이 정권은 매 사안에서 어떤 나쁜 놈이 필요해요. 나쁜 놈을 갖다 찍어가지고 책임을 그걸 다 떠넘기죠. 그 다음 순서 빤하다. 검찰 수사로 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감사원 감사 국세청 세무조사.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다른 얘기 각각 다른 얘기 세 파트씩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대통령의 책임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바뀌어 여기서부터 전환점입니다. 여가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책임을 진다는 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책임감을 느껴요. 책임감을 느끼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근데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권한이 있어야죠. 근데 여가부는 지금요. 만만한 콩떡입니다. 진짜 그냥 동네 북이에요. 동네 북. 자, 이 여가부 폐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나쁜 이준석이 처음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이 2대 20대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유치한 짓인데 아직 20대들은 그 젠더 갈라치기로 성별 다툼을 많이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이좋게 지내지죠. 세상은 남성과 여성이 있어야지 존재하는 건데 그죠? 이해가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준석은 여가부 폐지를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이게 어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뭐 이런 시각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게요.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해서 있는 부서가 아니에요. 이 잼버리를 갖다가 왜 여가부가 있을까요? 청소년 업무를 우리 직제가 다 중앙 직제 그대로 온 겁니다. 보면은 여성 청소년과가 있잖아요. 거기 청소년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가부 업무 다 거기서 받아요. 여가부에서 청소년 업무 하고 있어요. 가족 업무도 하고 있고. 예. 근데 여가부 폐지는 뭐 이주성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자, 김현숙 장관 지금 참 이름도 불쌍한 분이에요. 여가부 마지막 장관입니다, 이분이. 사실상 폐지하는 자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자해보다는 자폭이란 말을 썼으면 좀 더 어울렸을 것 같다는. 제가 감히 진중권 씨 글을 갖다가 제가 태클을 걸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없지만요. 왜냐면요. 자해라는 건요. 보세요. 좀 끔찍한 뜻인데 자해라는 건 뭐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잖아요. 뭐 자살을 하거나 자상을 하거나 자해는 본인한테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자폭은 뭘까요? 자폭은 터지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이 다 터져요. 그러니까 김현숙 장관은 자폭 테러 그 사명을 가지고 가신 겁니다. 자폭. 내가 죽으면서 여가부를 폭파시킨다. 자해보다는 자폭이 좀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울 게 많은 글입니다, 이 글은. 자,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지적을 할 때는요, 나의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을 빌려왔을 때 더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원택, 자, 찾아본 거예요. 보통 중앙정부, 아니, 중앙직 칼럼에서는 시의원이나 도의원의 워딩은 갖다 쳐주지도 않아요, 솔직히. 도의원, 최소한 국회의원 얘기나 돼야지 워딩을 실어줘. 장차관급 되죠. 근데 도의원 말까지 가지고 왔어요. 물론 이제 그냥 도의원이 아니라 지금 이 잼버리의 개최에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이제 전라북도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국회의원 한 명과 도의원의 워딩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따옴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숫자만큼이나 글의 신뢰도를 높이는 건 따옴표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한 뭔가 공신력이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한 그럴싸한 대사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내 입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걸 내가 쓰지 않더라도 글의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죠. 뭐 읽어보시니까 아시겠죠. 아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여가부가 위상이 땅에 추락을 했고 진짜 아무 힘도 없는데 그런 여가부를 갖다가 컨트롤 타워를 하게 되면은 잼버리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 안 되죠. 여가부 당장 여가부 공무원들부터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지금 여가부 공무원들은 이제 파리 목숨이에요. 여가부가 해체되잖아요. 그러면요 얘네들은요 물론 공무원이니까 신분은 보장되겠죠. 그럼 어떻게 딴 데로 보내주긴 할 거예요. 어디 갈래 어디 갈래 해서. 그럼 얘네들은요 딴 데 가면은 뭐가 될까요? 서자신세가 돼요. 서자신세. 아닌 말로 그냥 눈칫밥 먹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참고로 공무원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 9급이건 7급이건 행시 출신이건요 처음에 부서를 갖다 본인 희망을 해요. 행시 출신 같은 경우는 뭐 7급도 아마 그럴 겁니다. 7급 같은 경우 직렬로 뽑으니까 뭐 알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 같은 걸 선택을 해요. 우리로 치면은. 근데 지금 여가부에서 공직생활 시작했던 직원들 같은 경우는 부서가 해체되면은 갈 곳이 없어지고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근데 뭘 일 열심히 하겠어요. 나라도 안 해줘 솔직히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고대로 중후부처인 여가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실패다. 일 안 했죠, 사실. 추락을 한 거죠. 응? 이런 결과. 그래서 파행을 겪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고 이준석이고 뭐 개파에 상관없이 전부 다 여가부 이상을 땅에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여가부 폐지를 외치고 여가부 책임을 묻고 있다. 이거 모순인 거죠. 책임을 물을 거면 그만한 권한을 줬든가. 근데 곧 없어질 부서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가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부터는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볼 좋은 단어가 후견주의라는 게 나오는데 후견주의 문제점까지 지적을 했어요. 한 글 안에서 정말 잘 썼어요. 대통령의 아니란 인식부터 해서 여가부를 갖다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부처가 그 모양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후견주의까지 굉장히 좋은 훌륭한 글입니다. 이거. 자, 여기서요. 저는 이 문장을 갖다가 한 30번 읽었어요. 이것이 파행의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앞에 말한 거예요. 대통령의 인식, 책임에 대한 인식, 대통령의 문제점 그리고 여가부 문제. 자, 이것들이 파행의 원인이라면 파행의 조건은 따로 있다. 바로 뒤에 나온 후견주예요. 자, 원인하고 조건하고 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원인하고 조건.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뭐랄까? 아니 우리가 쓰는 용례로 봤을 때 원인하고 조건하고 차이를 구별해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에서 어떤 또 결과가 나오는 거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이분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드는 게요. 제가 지금 설명을 좀 할게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이걸 저도 그럴싸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인이라는 건요.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은 약간 이것도 이제 흐름의 여기를 제가 다시 할게요. 약간 흐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 시간적인 흐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나왔던 게 대통령의 인식. 대통령 당선된 지 꽤 됐어요. 1년 3개월. 그리고 뒤도 나오지만 여야 다 책임 있어요. 자, 잼버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왔단 말이죠. 그 시간 속에서 여가부가 이 지경이야. 대통령의 인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뭔가 수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원인이 있었고 그에 의해서 이런 파행이라는 결과가 빚어진 거죠. 근데 조건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원인은 그냥 수직적인 흐름의 시간의 흐름으로 보시고요. 조건은 약간 수평적인, 그러니까 원인이 약간 동적이고 시간적인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조건은 수평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이거는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고 세팅이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세팅. 참 좀 제가 설명하면서도 좀 이게 제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인이라는 건 원인하고 조건하고 조금 다른 결이 달라요. 원인이라는 거는 시간 속에서 모든 일은 원인이 있고 난 다음에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요. 결과가 있고 나중에 원인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타임머신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쭉 흘러가죠. 그래서 원인이 시간이 먼저 시간상 먼저 등장을 하고 뒤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 조건이라는 건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하고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조건. 어떤 토양 내지는 세팅, 설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설정이랄까 설정. 자,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많이 의외로 언급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뉴스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새만금을 야영지로 택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죠. 입지 선택의 기준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아니라 제밥에 가 있었던 거예요. 새만금 개발, 여기 지금 공항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새만금에다가 공항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공항 하나 지으면요, 그 지역 경제 엄청 살아나요. 지역 경제 엄청 살아납니다. 그것 때문에 전라북도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욕을 먹고 있어요. 이걸 눈 감아줬다는 거죠. 전라북도 새만금 공항을 갖다가 자 뒤에 나오잖아요. 예타 면제하려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잼버리 유치하는 것 자체가. 두 번 그 다음 단락에서는 새만금의 갯벌 상태가 어떤지 얘기하고 있죠. 물도 안 빠지고 나무도 안 심는 데고 아무것도 없어요. 허 벌판에다가 그냥 텐트가 없으면은 다 그냥 일사병 걸려 죽게 생겼는데 폭염 아니면 폭우죠. 거기다가 야영을 하려고 했으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전 세계 젊은이들 갖다가 희생양 흰공항 사업을 위해서 바치는 희생양 제물로 만들었다. 자, 다 자유롭지 못하는 이건 문재인 정부도 욕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문재인 정부 전라북도는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새만금에서 잼버리 하면 안 됐어요. 근데 그런 결정을 바로잡지 않았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고 윤석열 정권은 그걸 갖다 바로잡기는커녕 아무 조치도 안 한 채 그냥 방치하다시피 했고 예, 새만금이라는 입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새만금의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새만금에 공항을 짓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 우리가 잼버리 할게. 대신에 예타 면제죠. 이거예요. 그 다음 달 나오죠. 자, 후견주의. 이거 상당히 좀 우리가 배워둬야 될 중요한. 자, 후견주의에서 보면 뒤에 클라이언텔리즘이라. 자, 클라이언텔리즘에서 클라이언트를 잘라보세요. 클라이언트 단어 뜻 아시나요? 고객입니다. 고객. 후견주의를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정치라는 것도 결국은 경제적으로 주고받다. 기브 앤 테이크다. 자, 우리가 고객이라면 자, 고객은 뭐예요?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정치인하고 유권자가 어떤 이익과 표를 거래를 해버리는 걸 갖다 후견주의라고 해요. 정치의 이게 기본일 수도 있고 나쁜 건 아닙니다. 꼭. 왜? 선거 공약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갖다가 예산 증액하겠다 약속을 해요. 그러면 장애인 부모들은 그 사람 찍겠죠 당연히. 이 나쁜 건 아니에요. 후견주의가 원래 정치라는 건 거래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공약을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한단 말이죠. 노인 정책을 갖다가 내놓는 사람, 노인들한테 무조건 1억씩 다 드릴게요. 그럼 노인들은 다 그 찍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정치인도 그렇지만 유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후견주의가 왜 후견주의로 번역을 했는지 좀 약간 애매합니다. 저는 좀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클라이언트 고객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사람.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거래를 얘기하는 게 바로 후견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 전북지부에서 민주당을 비난한 거죠. 예타 면제거든요, 결국은. 예타 면제를 위해서 잼버리를 갖다 전북이 유치를 했고 우리가 할 게 그런 거고 문재인 정부가 눈 감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타를 면제한다는 거 뭐예요? 그냥 공항 짓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래가 오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클라이언틀리즘 후견주의 측면이다 결국은. 자, 다시 설명합니다. 새만금 입지가 잘못됐다는 거 이거 모두가 다 얘기를 합니다. 물도 안 빠지고 나무도 심을 수 없는 그 갯벌에다가 야영장 갔다가 땡볕 맞으면서 야영을 하겠다? 결국 그래요. 땡볕 때문에 지금 온열 환자 속출했죠. 결국 갯벌이니까 태풍이 속수무책이니까 뭐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건 태풍이 우리나라 전체를 지나가니까 못하는 거지만 어쨌건 입지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 입지가 잘못된 배경이 바로 예타 면제, 공항 유치,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거래 이런 게 문제였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중권답게 민주당만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 균형 잡히게 가죠. 이런 어떤 정치에 있어서의 거래나 후견주의는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밑에 나오죠. 엑스표 위치 어디예요? 부산이죠. 가덕도 신공항 어디예요? 부산이죠. 부산 텃밭이 어디죠?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도 똑같다. 너네도 아마 똑같을 것이다. 그 지역 버전의 후견주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식, 대통령의 마인드를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가부가 지금 문제라는 거, 그 다음에 후견주의. 후견주의라는 건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좀 이렇게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근데 이게 과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견주의라는 게 어느 정도는 정치에서 필요한 거거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투표를 하니까 사람들은. 근데 이게 과해지면은 뭐 정치가 정치답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두 단락에 대해서 두 단락에서는 뭐 그럼 마무리해야죠. 자, 앞으로 어떻게 해? 할래? 이렇게 해. 그런 거죠.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이제 앞에서 나왔죠. 매뉴얼 수순이라면 이렇게 되면 이제 희생양 찾아야 됩니다. 뭐 희생양의 표현 그렇다면 어쨌건 책임질 사람을 찾아내겠죠. 그게 뭐 부안군청 공무원들이 됐건 전북구청 공무원들이 됐건 여가부 공무원들이 됐건 공무원들만 죽어납니다. 이제 한동안 사정정국이 노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한파가 이제 오겠죠. 자, 문제가 발생한 이상 원인 규명을 위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돼. 그런데 여기서 또 비꼬는 표현 나왔어요. 자, 중앙일보인데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수 언론도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나 홀로 정의로운 대통령, 나만 정의롭다고 지금 자처하는 대통령, 나 홀로 정의로운 대통령 비꼬는 거예요. 결국 아랫 사람들한테 호통치는 사돈 남말하기 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면서 얘기했죠. 이건 좀 인정해야 돼요. 문재인 정권 평창 올림픽 정말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대성공했죠. 기억나시죠? 그때 청와대에서 물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잼버리하고 올림픽은 또 급이 다르니까 청와대 TF도 꾸리고 했어요. 근데 이번 정권에서 대통령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가 결국 개판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뒷수습이 나선 거예요. 근데 그 뒷수습조차도 다음 칼럼에서 보겠지만은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전 정권 탓만 계속했죠. 자, 멋진 말입니다. 국민은 무능은 용서할지 몰라도 무책임 용서 안 한다. 왜냐? 우리 국민은 상당히 정서적인 민족입니다. 그죠? 네, 우리 민족 상당히 감정적이고 이성보다는 감정이 좀 앞선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민성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봤을 때 무능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영역이에요. 얘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예요. 그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을 못하는 애는 용서해도 일 못하는데 싸가지 가지 없으면은 이거 답 안 나오죠. 차라리 일 못하면 그냥 어떻게 좀 혼내서 가르치면 되지만 싸가지가 못 고쳐 이거. 예. 그래서 우리 국민 정서상 그죠? 우리 국민 정서상 무능은 그래 봐줄 줄 몰라도 무책임은 이건 태도의 문제잖아요. 싸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용서 안 한다. 자,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뻔한 얘기입니다. 자, 항상 공식이에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죠? 원인을 찾고 해결의 방법을 찾고 이 두 개. 두 번째 줄이죠. 마지막 단락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항상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풀기 위해서는요.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해결책은 이제 향후 대책이겠죠. 마지막 책임이란 말 다시 한번 등장했죠. 이것도 멋진 표현입니다. 대통령은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네. 진중권 칼럼은 믿고 거르는 게 아니라 믿고 봅니다. 네, 상당히 잘 쓴 글이고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